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쇄신작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죠.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한국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TV 출연이시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 시작부터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북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유성 해외여행을 갔던 것. 근데 그중에 또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을 레밍에 빗댄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그 지자체 차원에서 외유성 연수를 가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번 기회뿐 아니고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지난 과거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일회성 반성 예. 우리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당의 혁신을 맡아서 우리 당의 경우에 관한해서는 최소한 근본적인 어떤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좀 이야기를? 글쎄요,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 한 번 벌어졌다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하고 하는 일이 예. 절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아마 홍준표 대표가 기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홍 대표가 전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을 맡기게 된 계기는 제가 쓴 여러 글들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제가 어떤 글에서 주장했던 그 방향이 예. 일치한다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만나서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예.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독대한 자리도 아니었고 예. 여러 사람과 같이 식사를 했었고 또 TV 토론 같은 데서는 사실 많이 겹쳐서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뭐 악수 정도 하고 잘 지내냐는 뭐 좀 평범한 인사만 나눴지 예. 특별한 어떤 인간적인 교류의 기회는 별로 없다가 요번 이제 탄핵 국면에서부터 이제 대선을 거쳐서 이제 당권 경쟁까지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가 됐는데 이게 면면을 두고 위원들이 당 외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당 내부에서조차도 너무 우편향적인 것이 아니냐. 또 과거 태극기 집회 당시에 했던 발언들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오늘은 그래도 극우라는 발언을 안 하시네요, 앵커께서. 뭐 일반적으로 극우 아니냐는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극우를 일부러 안 쓰신 거죠. 그동안 많이 쓰시다가. 우편향으로 했습니다. 우편향.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라는 게 뭐 고정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혹은 그 전신인 새누리당은 우파 정당인데 네. 그 우파 정당의 개혁을 하면서 항상 좌클릭을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것이 개혁이라고 해서 그동안 뭐 거의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그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왼쪽으로 가는 게 뭔가 개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개혁을 했는데 예. 심지어는 권력을 잡고서도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좌편향 왼쪽으로 갔죠. 그게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민주화 같은 이제 네네. 주제였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느냐? 참담한 결과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누적된 결과를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10% 내외를 이제 그거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예. 정권도 내줬고 그 탄핵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혹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참담한 어떤 좌절감을 맛보면서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계속 더 좌클릭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컨대 영국의 그 보수당 혹은 예. 미국의 공화당이 엄청나게 그 이제 국내 정치에서 문제들을 많이 겪다가 예. 대처가 이제 보수당을 개혁하면서 집권하잖아요. 네.
또 미국은 레이건이 공화당을 개혁하면서 집권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영국병이 치료가 되고 미국이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승리하게 되죠. 레이건 때. 그때 그러면 좌편향을 해서 좌클릭을 해서 그런 거냐? 아니잖아요. 철저한 우파적 가치를 다시 세우자라고 해서 신보수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그런 개혁을 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한 연후에 예. 얼마든지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외연 확대에 이제 노력을 하면은 예컨대 이번에 제가 모신 분 중에는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최혜범이라는 예. 위원이 계신데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 연대라는 이제 단체의 사무처장을 하고 계신데 예. 이분은 말하자면 온천하가 인정하는 좌파 진보 인사로 평가받죠. 진보 인사, 예. 좌파 진보 인사인데 이분을 제가 왜 모셨느냐? 이분은 좌파, 즉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3대 세습 전체주의 체제는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입장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사실은 좌파 내부에도 꽤 많습니다, 지금. 예. 예.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얼마든지 저는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을 모시게 됐고 이분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노선과 자기의 뜻이 맞으니까 합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 다음에 외연을 확대하는 그 수순도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단계적인 어떤 접근이고 또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는데 앞장서왔던 자유한국당 노선에서 예.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정리하고 흡수 통일해야 된다 예.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은 지켜야죠. 그것까지 흔들리면서 지금 아무리 여당이 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지만 네.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총연대를 해야죠. 그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굳이 좌클릭이 혁신이 아니라 우파면 그에 맞는 정체성, 그 안에서 정체성을 더 확고히 먼저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우파의 문제는 예. 정체성이 없이 비도덕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재집권만을 위해서 다른 우파가 집권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예.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그동안 정치적 관심이 없고 내가 다시 권력을 잡아야겠다, 내가 다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예.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예컨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뭐 가족 가치를 강화해서 사람들이 좀 가족들과 좀 보다 더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네네. 하는 그런 가치들을 지향해야죠. 네. 외부에서는 근데 이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확실히 지금과는 다른 혁신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데 마찰이 외부에 생기는 있는 부분이- 분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예. 이제 저희들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분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이 얼굴로 등장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나를 이제 공격해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을 공격해야 되니까 니네가 지금 하는 게 잘못됐다. 우리 쪽으로 와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지지하느냐 하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의 지형을 보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좌파 한 3분의 1, 우파 한 3분의 1, 중도 한 3분의 1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좌파 쪽에서 우파 정당에다 대고 니네 좌클릭해라 해서 가면은 이분들이 우리를 당기지 지지하나요? 않아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자기들은 더 왼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또 계속 오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20년 계속됐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네. 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맞아 부정부패, 권력을 위한 권력 이런 걸 다 우리가 없애겠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아 그거 말 되네. 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정말 좋아지겠네 하는 설득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다음에 그 가치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3대 세습 전체주의 정권에는 우리 동의 못한다 하는 네. 좌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좌파들까지 끌어안아서 우리
한번 권력을 잡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뭔가 혁신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혁신의 3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인사혁신입니다. 인사혁신하면 꼭 친박 청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친박이 이제 이 최근에 일련의 전국의 변화에서 얼마나 자기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친박 얘기만 하면 또 뭐 친박과 반대편에 있던 그 친박을 비판하는 분들이 이제 탄핵에 또 앞장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탄핵에 앞장선 분들은 정말 잘한 일이냐 하는 문제도 또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헌법재판소가 8대0에 이제 그 손을 들어줬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만 안 했으면 탄핵으로 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당이라는 것이 가치와 동지애를 가치를 공유하고 동지애를 가진 분들이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질이 멸렬한 상태로 된 이 당의 그 정치적 해체 과정을 예. 다시 점검을 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분들한테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혁신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꼭 한 번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 지금 해주신 말씀 들어보면 탄핵에 동의를 했던 이제 자유한국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보면은 예. 지금도 이제 탄핵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재판 중이잖아요. 네. 확실히 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탄핵 당시에는 더욱더 안 됐을 때예요. 그냥 소문만 온갖 그 이상한 소문만 돌 때예요. 예. 그때 확신을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이 같은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 아니에요. 같은 당을 하면서 그 같은 당을 하면서 세운 대통령이 비록 일정 부분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예. 그 잘못이 정말 탄핵이라는 그런 완전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를 때거든요. 지금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근데 너무 일찍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런 건지 혹시 가치를 공유하는 당의 모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제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아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지가 돼서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인데 예.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죽도록 싸우더라도 바깥에서는 일정한 동지애를 보여줘야죠. 예컨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와 그 이정현인가요? 누구죠? 그 예. 통진당 이정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 자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우리들이 그분들은 종북 활동을 해서 당이 해산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그런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반국가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는 가치 중립을 판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치 예. 판단을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기준이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예, 그렇게 예. 판단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양심수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이정희 대표나 뭐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를 예. 부르고 이석기가 이정희를 부를 때 양심수라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불러요, 최소한. 예. 그래야지 그 가치에 나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나는 절대 못해서 그 사람들 해산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양심수라고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게 당이에요, 그게. 예. 근데 이 새누리당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 가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은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렇게 저희가 그렇다면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예. 앵커들이. 예. 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와 지금의 이 탄핵 정국은 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기 물론이죠. 때문에 이제 정치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예. 바뀌면서 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난 문제가 있다. 예. 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그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흘러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됐고 또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비판해야죠. 예. 예컨대 원전을 난데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인지 따져봐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그냥 원전도 그냥 흘러가고 그런 결정으로 흘러가고 공무원을 80만 명을 그냥 세금으로 채용하겠다는 것도 그냥 별 논란 없이 넘어가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따져야죠. 그런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제1야당의 가치, 정신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탄핵 예정된 시간을 예. 많이 넘기신 것 같은데. 하나만 그랬다 워낙 짧게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 탄핵 과정에서 분리돼서 나온 바른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특히 TK 지역 민심이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서 뭐 벗어났을까요? 어려우시니까 어저께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까지 가서 뭔가 뭐 퍼포먼스를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반성하시고 빨리 저희 당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네. 딱 하나만 더. 출연료 좀 더 주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연말쯤이면 과거 지지율을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